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얼마 전 JNTC 1분기 매출이 공개됐죠. 작년 4분기 실적이 워낙 최악이었고, 그 다음에 뭐 장부상, 뭐 재고 그런 거 반영을 해서 적자였기 때문에 저분기 되면 무조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참고로 JNTC가 이번 영상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 얘기하면 커넥터나 아니면 강화유리 같은 걸 만드는 업체예요. 참고로 미래먹거리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UTG도 만들고요. 이 JNTC가 전분기 대비 매출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작년은 그런 실적 하락을 미리 반영한 선반영에서 이미 적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고 했지만 전분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뭘 봐야 되냐? 보시면 일단은 그 전문가들이 예상 실적을 만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고 실적도 안 좋았고 재고 처리에도 회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올해는 그냥 결국은 4분기보다 무조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예상 실적이거든요, 얘는. 예상 실적이 원래는 올해 1분기가 매출액이 626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8억 정도를 예상했어요. 근데 이번 실적이 실제 실적을 까보니까 매출액이 756억, 이게 보통 한 20% 정도 더 나온 거죠, 예상보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79억, 원래 38억 정도 예상했는데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죠. 거의 2배. 즉 뭐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보다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는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좋은 것들이 최악의 상황이었던 게 어느 정도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1분기 실적은 진짜 최악 중인 최악에서 나온 거예요. 미중 무역 분쟁도 아직도 살아있고 반도체 수급 이슈도 요즘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최악 오브 최고, 최악. 뭐 지옥 다음에 뭐 불지옥 있는 것처럼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얻은 실적인데 훨씬 더 예상 실적보다 좋았다는 거는 되게 희망적인 거죠. 그리고 이 1분기 실적에는 사실 베트남 상공장은 아마 JNTC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공장이 실적이 아직 반영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회복이 꽤 빠르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이게 보면 원래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올해 한 5월, 6월 정도에 양산된다고 기사가 났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의 설명을 보면 7월부터 본격 양산 예정이라고 좀 일정이 좀 수정된 것 같네요. 그리고 카메라 윈도우는 6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본격적인 그 실적이 3공장은 결국은 3분기부터 제대로 잡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분기에 조금 껴있는 거를 스마트워치 그 꽁다리가 껴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일정이 좀 더 지연된 것 같아요. 아마 반도체 수급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3분기는 베트남 상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제가 근데 이 상공장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 이 상공장 규모 때문이에요. 보시면 상공장이 얼마나 크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베트남 1공장이 300만 개고 2공장이 200만 개고 국내 공장이 월 100만 개 정도의 생산 실적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한 게 가동하면 이게 대충 600만 개잖아요. 근데 그때 기사를 보면 이 부지의 면적이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 대충 이 공장의 규모로는 한 500만 개, 거의 지금 있는 공장들 합친 거 수준만큼 실적 그 생산량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는 거예요. 지금 최대 고객사인 화웨이가 지금 미국에서 중국 제재 때문에 사실상 그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이 화웨이가 없는 상황에 거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꽤 선방을 했고 지금 이 베트남 상공장이 지어지면서 이 벌크업 엄청나게 이제 생산량이 엄청 늘어난 거잖아요. 가능한 게. 옛날에는 끽해봐야 600만 개인데 이제 1100만 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양이면.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받쳐주면 과거 실적보다 옛날에 되게 잘 나가던 시절 있잖아요. 그런 실적의 한 2배 정도 이런 식으로 점프할 수 있는 무기가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이 무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10강 칼? 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근데 이런 무기는 생겼는데 주위에 몹이 없어. 그래서 내 레벨이 안 올라.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만 해결되면 아마 매출이 오를 건데, 그거의 가장 저희들이 키는 UTG라고 봐요.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이 커지는 거. 그리고
보시면 이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걸 역으로 잘 보면 알겠지만 이 3분기 올해랑 작년 4분기 실적을 보면 요거보다 더 선방을 했죠. 그 다음에 예상 실적이긴 하지만 올해 6월 실적이 작년 3분기 실적이랑 비교해보면 얘랑 엇비슷해지고 그 다음에 또 올해 3분기 실적은 작년 2분기 실적이랑 비교해보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결국은 이게 작년에 이만큼 이렇게 하락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실적이. 근데 지금은 그거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서 작년 실적만큼은 매출은 충분히 확보를 그 이상으로 할 거라는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예상으로 보면 연 예상으로 봐도 매출은 이렇게 줄었지만 이 내년 올해죠. 올해부터 예상 실적으로 이 실적을 매출액은 더 오른다는 거예요. 물론 잘 팔고 실적이 그래야 되지 실제 영업이익이 뭐 생산만 많이 하고 뭐 그런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팔리고 공장에 이제 대규모로 생산을 해야지 단가도 더 싸게 단가를 더 싸게 팔아도 경쟁력 있게 더 돈을 벌 테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영업이익은 아직 하락 추세지만 매출은 증가하고 있어요.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만 해결이 되면 빠르게 회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JNTC 실적 발표를 보면 베트남 상공장 포트폴리오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실제 커넥터랑 그 다음에 스마트폰 커버 글라스 지금 현재 시장은 지금 JNTC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거는 이 두 놈이에요. 아직 이 베트남 상공장의 포트폴리오 흐름을 보면 여기 지금은 이 두 개만 돈 벌고 있잖아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웨어러블이랑 차량용이랑 UTG 이거를 더 벌크업해서 이거를 키운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UTG가 더 잘 나가고 차량이 안 팔리면 차량용 커버 글라스 안 팔리면 이걸 좀 조정을 하겠죠. JNTC에서. 즉 지금 캐파는 이만큼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지금 일부 소량 시험 생산한다고 쳐서 이만큼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이런 새로운 먹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 지금 이상으로 커진 거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참고로 UTG는 아예 지금 시범 생산도 안 했습니다. 지금 샘플만 지금 공급하고 있다. 샘플만 보여주고 있다. 아직 이 정도예요. 지금 웨어러블이나 차량용 커버 글라스는 이제 어느 정도 계약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고 UTG는 아직 계약은 안 되고 샘플만 생산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실제 생산이 양산이 되면 실적이 엄청나게 빠르게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UTG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는 거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많이 알 거예요. 그리고 주식은 미래를 보고 사는 거잖아요. 이 UTG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2021년 5월 기사인데 삼성이 폴더블 이 폰에 힘을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이제 갤럭시 Z 폴드 3 가칭 같은 경우는 최대 300만 대가 출하 목표라고 해요. 이게 보면 지난해 삼성 폴더블 출하량이 250만 대였는데 이게 보면 이 하반기 선보의 폴더블 이런 두 종까지 생각을 하면 한 2배 이상 더 출하량을 목표로 삼성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폴더블 시장은 커질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삼성이 참고로 이제 폴더블 시장에서 가장 대장인데 얘만 하면 말을 제가 좀 덜 하겠죠. 애플도 지금 이런 가담한다는 이야기가 썰이 있어요. 이게 보통 다른 기사를 여러 개 보면 2023년이 가장 많더라고요. 출시설 예정이. 2년 뒤 애플 판 키운다. 이것도 보면 올해 초중순 기사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3분기 최소 3개 3개의 갤럭시 Z 신제품 내놓을 것으로 예상 가운데 중국, 오포, 비보, 샤오미 등 폴더블 디스플레이 등을 10개 늘어나고 접쳐지고 있다. 애플도 가담할 거란 얘기가 있고 중국도 이제 폴더블 폰에 빨대를 꼽을 거라는 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시장 확대가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삼성에서도 보면 삼성이 지금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대장이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랑 그 다음에 독일 쇼트사랑 도인시스 이곳이 이제 같이 으쌰으쌰해서 UTG나 이런 걸 만드는데 이게 수율이나 원가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얘들이 이제 쿵짝쿵짝해서 셀프로 만드는 거가 좀 한계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제 UTG 가공업체들 보면 이제 캠트로닉스나 UTI 그 다음에 JNTC 세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이런 곳인데 이런 것도 가공업체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 기사가 났었어요 옛날에. 그때 기대감 때문에 관련 회사들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많이 얘기한 게 뭐 캠트로닉스가 삼성향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제일 크고요. JNTC는 중국향 매출이 제일 커서 중국 쪽에 시장이 폴더블 시장이 커져야지 아마 JNTC에는 직접적인 수혜를 볼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런데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보면 삼성도 이제 결국은 시장을 키울 때 다른 업체들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다 지금 중국 JNTC는 BOE랑 협작회사도 있잖아요. BOE가 참고로 LCD 1위 업체거든요. 중국 회사긴 한데. 아무튼 이 회사랑 협작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업체들이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 JNTC의 매출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거예요. 물론 여기서 뭐 UTG를 안 쓰고 CPI를 쓰면 어떨 거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마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UTG를 쓸 확률이 되게 높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이 결국 커지면 이거는 결국은 JNTC가 사실상 중국 시장이 커지고 이런 프리미엄 폰이 뭐 삼성이나 아니면 애플보다는 좀 밀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중국은 자체 시장이 크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중국 업체에서 만드는 프리미엄 폰 같은 경우도 JNTC에 납품하면 그 매출이 엄청 클 거라는 거죠. 왜냐면 옛날에도 삼성이랑 전 세계에서 보면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 화웨이랑 그 중국 업체들에 납품되는 그 실적만으로도 엄청나게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JNTC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 시장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이제 점프업을 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주가는 사실 만 원대에서 막 이렇게 올랐다가 그때 떨어지고 지금 뭐 9천 얼마야, 만 원 왔다 갔다 해서 되게 지루하긴 해요. 근데 이게 1, 2년 뒤 뭐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UTD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이 커질 거 생각하면 나쁘지 않고, 미래도 나쁘지 않고,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 실적도 회복 중이고, 지금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사실 주가도 바닥이지만 실적이나 그런 거는 지금 그것도 바닥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꽃길만 걸을 거만 남았다 이러는데, 그런 거랑 비슷해요.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두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금 집중을 하실 때예요. 지금까지 정구의 무한동력 정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